이야기. 새싹 순과 함께하는 수학 이야기 매스터리직 103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양쌤이에요. 안녕하세요, 순이에요. 자, 네. 지난 시간에 이제 허수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복소수의 세계를 탐험하고 있었어요, 그죠? 네. 탐험. 예. 근데 펼치고 복소수가 세계가 펼친다. 세계 펼친다.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펼쳐진다. 네. 그래서 이제 복소수가 실수와 가지는 차이점, 대소의 비교가 안 된다. 근데 그것을 이외한 등식의 그것을 제외한 등식이 가지는 성질들은 실수가 가진 성질들하고 거의 비슷하더라. 그럼 이제 마지막에 두 복소수의 곱이 0이 되려면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영영해야 한다. 예, 0이어야 한다라는 요 증명 과정에 되게 재미난 놈을 봤었죠. 네. 알파라는 놈이 a 더하기 bi가 됐을 때 a 빼기 bi라는 놈을 만들었더니 네. 이 알파랑 얘는 더해도 실수, 실수. 곱해도 실수가 나오는 그런 놈이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허수부의 부호만 반대로 바꾼 복소수를 이렇게 표현하기로 하고요. 이때 이 알파 바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알파의 켤레 복소수. 켤레 복수. 켤레요, 켤레. 켤레. 예, 양말 한 켤레, 켤레. 장갑 한 켤레 할 때 켤레. 켤레 복소수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군요. 영어로는 그냥 알파 바라고 읽으면 돼요. 바는 막대기란 뜻이에요. 요 그렇죠. 뒤에 있는 막대기 때문에 알파 바라고 알파 읽으면 바. 되고 우리말로는 알파의 켤레 복소수. 켤레 복수. 알파의 켤레 복소수. 켤레라는 단어 뜻 자체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거예요. 양말 한 켤레, 장갑 한 켤레. 그래서 켤레라는 말은 그 자체로 항상 짝꿍으로 붙어 다닌다, 한 짝이다. 둘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이런 뜻이군요. 뜻이에요. 예. 왜 짝꿍이라고 부르느냐는 예, 다음번에 보다 일반적인 방정식의 이론에서 네. 한 번 더 설명을 할 것인데 실수만을 계수로 하는 다항 방정식이 만약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2차 방정식 근해 공식까지만 살펴봤었죠. 예. 그것이 3차든 4차든 2차든 상관없이 다항 방정식의 경우에 만약에 알파라는 복소수가 근이잖아요. 네. 해중에 알파라는 복소수가 있으면 이 알파의 바, 켤레 복소수도 반드시 근이에요. 나머지 근 중에 포함이 돼요. 네. 2차 방정식의 경우에는 너무 금방 알 수 있죠.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퀄 0에서 a, b, c가 모두 실수일 때 실수일 때. 근해 공식에 따르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 4ac가 되잖아요. 네. 요게 0보다 작을 때 요게 0보다 작을 때가 이제 허근이 되는 경우인데 그럼 봐봐요. 여긴 실수부죠. 네. 그러면 여기 허수니까 허수부의 부호만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의 꼴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얘가 한 근이면 얘도 반드시 근이 될 수밖에 없다. 없다는 걸 우리는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3차 이상에도 그러냐? 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하다. 전제는 계수가 모일 때에만 당 다 실수일 때. 실수일 때. 모든 계수들 A, B, B, C 이런 계수들이 다 실수일 때에만 성립하는 성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짝꿍으로 붙어 다닌다고 해서 이제 켤레라고 부르기로 한 거예요. 그럼 이런 켤레 복소수가 가지는 성질들도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알파, 베타가 모두 복소수일 때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한 다음에 켤레를 취한 것은 알파의 켤레 복소수를 먼저 구하고 베타의 켤레 복소수를 구한 다음 둘이 더한 거하고 같죠. 같아요. 너무 확신하는데요. 같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를 한 다음에 켤레를 취한 것은 각각의 켤레를 취해서 곱해주는 거하고 역시 같아져요. 이것이 이제 켤레 복소수가 가지는 기본 성질이에요. 네. 근데 이런 성질을 이제 이야기하려면 이제 문득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는 복소수 사이에 덧셈하고 곱셈을 정의를 했잖아요. 네. 그럼 나눗셈은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면
실수의 나눗셈의 경우에는 역수를 곱하는 거예요라고 네.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럼 복소수의 나눗셈도 어떨까요? 똑같이 역수인가? 똑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i 나누기 뭐 3-i를 하세요라는 것은 1 더하기 i 곱하기 3-i분의 1을 하세요 하는 이야기랑 같군요. 똑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만 이 경우는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분모의 유리화라는 개념 생각나죠? 네. 그 유리화를 해줘야지만 올바른 계산의 결과가 나오는 건데 결국 간단하게 쓰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이대로 두면 잘 안 되고요. 요 놈을 유리하기 위해서 3 더하기 i를 분자분모에 곱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3의 제곱 빼기 i 제곱이니까 3, 3은 9 빼기 i의 제곱 분의 복수수의 곱의 정의에 따르면 1, 3은 3 빼기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 빼기니까 2가 되고요. 여기 곱하면은 1, 이렇게 하면 3이니까 1 더하기 3에서 4i가 되겠죠. 네. 근데 i 제곱이 얼마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9 빼기 마이너스 1은 10이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10분의 1을 약분하면 5분의 1, 10분의 4를 약분하면 5분의 4i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역시 실수 더하기 실수 i의 꼴로 표현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네요. 이것을 우리는 복수 사이의 나눗셈이라고 부르는데 결국엔 나눗셈을 따로 볼 필요가 없는 게 역수를 곱하는 실수의 나눗셈하고 같다. 네, 그래서 실수에서도 덧셈과 곱셈만 살펴봤던 것처럼 복소수에서도 우리는 덧셈과 곱셈만 살펴보면 충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켤레 복소수가 가지는 기본 성질도 아까 더하기하고 곱하기만 살펴보는 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거 이제 증명해봐야죠. 해야 돼요. 예, 안 해도 되는 거였지 않았을까요? 더해서 켤레하는 것은 가까이 켤레를 더해준 더해준 것과 것과 같다. 자, 이 명제 정리니까 증명을 해야 되겠어요. 네. 역시 증명하려면 정의에 따라서 복소수를 표현해줘야 돼요. 알파를 a 더하기 bi, 베타를 c 더하기 di라 하자. 근데 알파 베타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었나요? 했던 것 같은데요. 고대 그리스 알파벳이라고 네.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하자.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정의에 따라서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더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네.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를 계산한 다음에 켤레를 취한 것은 켤레 복소수의 정의는 허수부의 부호만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 더하기 c 빼기 b 더하기 d의 i가 돼요. 야, 이것도 사실은 제가 생각을 좀 해보니까 네. 뭐뭐이다 뭐뭐이다 사실 b 더하기 di이다가 우리말로 맞아요? b 더하기 di다가 맞아요? 다는 완전히 결정 지어진 거고. 그러니까 3이다는 자연스러운데 4이다 좀 어때요? 그냥 4다. 그렇죠. 이 값은 4다. 왜냐면 4이다라는 건 근사값에 가까운 말인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런 계속 이다를 붙이는 이유가 영어에서 P이면 Q이다. 수학에서 명제가 뭐뭐이면 뭐뭐이다 꼴로 많이 표현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직역하다 보니까 계속 이다를 붙였던 게 약 습관처럼 이렇게 붙는 것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말 어법에 따르면 사실 그냥 아이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이건 제 좀 생각이에요. 갑자기 옆으로 샜는데. 근데 이다와 이 다는 조금 어감으로 다른 거죠. 아니 그러니까 발음하는 것상 우리말에 따르면 아니 근데 발음상으로는 그렇게 두 개 다 이렇게 쓸 수 있긴 하는데. 아, 그래요? 예, 근데 언어 정서로 봤을 때. 그러니까 언어 정서로 봤을 때는 더 자연스러운 거. 다가 더 맞죠. 그렇죠. 사다가 더 맞지 않아요? 사이다보다는? 무엇이다라고 보통 그냥 말로 쓸 때는 아니, 그것에 그게 아니라 가깝다라고 쓰지 받침이 않아요. 있으면 3이다, 6이다, 7이다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받침이 없으면 4다, 그렇죠. 5다
2다. 이게 더 맞는 어법이 아니냐 하는 거죠. 제 그렇죠. 느낌은. 그렇게 쓸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좀 수학 용어를 정리할 때 좀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자, 어쨌든 다시 돌아가야죠. 넘어갔는데 문학적으로는 좀 다른데 의미가 있죠. 이다와 다는. 문학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의 켤레는 이렇게 돼요. 자, 이제 알파의 켤레는 A 빼기 BI가 될 거고 베타의 켤레는 C 빼기 DI가 되겠죠. 사실 이것은 A 더하기 마이너스 BI랑 똑같은 거고요. 네. 이것은 C 더하기 마이너스 DI랑 같은 거예요. 우리가 네. 실수했었던 표현에 따르면.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알파의 켤레 더하기 베타의 켤레는 얘하고 얘를 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수분은 실수분끼리 더해서 이렇게 되고요. 허수분은 허수끼리 더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의 B 더하기 D하고 똑같다는 우리는 실수해서 표현법을 약속했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랑 플러스니까 결국 이것은 마이너스. 예 이렇게 써도 되는 거고요. 네. 그럼 결론적으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어떠니까? 같으니까. 네, 같으니까 덧셈의 경우에는 이것이 성립한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곱셈의 경우는 어떨까? 곱셈의 경우는 어떨까? 증명해봐야죠. 그렇죠? 역시 똑같이 알파를 뭐라고 두고 A 더하기 BI, 베타를 C 더하기 DI라 하자. 단 A, B, C, D는 실수다. 예, 실수겠죠. 그러면 알파 곱하기 베타는 정의에 따라서 AC 빼기 BD 더하기 AD 더하기 BC의 I가 될 것이고 당연히 알파 곱하기 베타의 켤레는 요 놈의 부호를 바꿔준 이렇게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알파의 켤레는 A 빼기 BI, 베타의 켈레는 C 빼기 DI. 이제 한 번에 갈게요. 알파의 켤레 곱하기 베타의 켤레는 AC 둘이 곱하니까 마이너스 B 곱하기 마이너스 N 플러스 BD인데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BD가 되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ADI 마이너스 BCI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거든요. 네. 결론적으로 어때요? 같죠. 예. 그러니까 곱에 대해서도 이것이 여전히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아이디어의 확장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항상 이야기했던 게 우리가 항상 이런 기본꼴로 표현을 해주지만 네. 실제로 얘가 의미하는 것이 더 확장했을 때 그러면 세 개를 곱하면 안 되냐 이렇게도 생각을 바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네. 얼마든지. 네. 그러니까 이 사실에서 바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알파의 n제곱의 켤레를 취한 것은 알파의 켤레를 먼저 한 다음에 n제곱한 거하고 어떨 거다? 같을 거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은 알파 곱하기 알파를 n개 곱한 다음에 켤레 취한 건데 이 사실에 따르면 따로 켤레 취해서 곱한 거랑 똑같으니까 알파의 켤레 곱하기 알파의 켤레 곱하기 해서 알파의 켤레를 n개 곱한 거하고 같겠죠. 같은 거죠. 이게 이제 얘가 되는 겁니다. 알파의 켤레를 n제 곱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켤레 복수수가 가지는 기본 성질. 성질들이에요. 그리고 이 기본 성질들을 잘 활용하면 나중에 다항 방정식의 이론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복소수의 세계를 좀 살펴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 해왔던 것들 좀 거슬러 올라가서 정리를 하면 자연수에 대해서 배웠고요. 네. 자연수를 확장한 정수 시스템을 공부했고 유리수가 어떤 건지 살피고 무리수. 실수를 살폈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유리수와 무리수의 차이랑 공통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실수의 세계를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복소수로 확장을 한 것이고 그 중간에 허수라는 놈이 개입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현대 수학에서는 이제 사실 여기까지가 다예요. 네. 그래서 이제 복소수를 제외한 다른 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정석인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요. 예. 사실 더 없을 것 같기도 해요. 모르죠.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수론의 총 정리가 끝난 거예요. 와우. 수학 이론이 일방향으로 갈 수 없는 게 사실
실수의 성질을 잘 알려면 제곱근이라든지 이런 표현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문자식을 알아야 되고 분배 법칙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결합법칙도 예, 알아야 다항식에 되고, 대해서도 좀 방식. 살펴봐야 되고 방정식의 이름도 방정식. 조금 살펴봐야 되고 네. 그래서 수학 이론은 이렇게 확장되는 게 아니라 한 방향으로 쫙 확장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계속 제재를 왔다가 가는 어떤 그렇죠. 형식을 계속 취하게 예, 되는 나선 거죠. 형처럼. 예. 그래서 서로가 물려 겹쳐져 있기 있는 때문에. 그래서 어느 하나만 쭉 파고들 수가 없다.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럼 또 어떤 하나를 제대로 알면 다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기도 하죠. 맞아요. 와, 근데 왜 이렇게 헷갈릴까요? 와, 자, 복소수까지 살펴봤고요. 이제는 이 시스템들을 좀 구조화해서 좀 분류하는 시스템들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안녕.